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번 2학기에는 어떻게 학급을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학습도움반, 아싸에서 인사로, 음지에서 양지로 가는 방법. 학습도움반이라고 하면 이 공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반 아이, 저 다 포함이죠. 자, 왜 인싸가 되어야 할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저희 때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저학년 기억으로는 우리 학교에 장애 학생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이 있다더라. 아무도 주변 친구들이 그곳에서 어떤 곳이었는지 못하고 소문만 무성했어요. 약간 전설의 고향처럼 뭔가 음침하고 으스스하고 이런 분위기로 저한테는 기억에 있는데, 이런 기억들을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결국에는 환경이죠. 환경이 이런 학습도움반에 대한 편견과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 학습도움반의 공인이고 홍보대사고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예인병 걸렸죠. 제가 알려줘야 돼요. 크고 작은 학교 상관없이 학교 안에서 제 존재감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존재감도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엄청 큰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일일이 다 장애의 수업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학년 1, 2학년 경우에는 저를 한 번은 못 본 친구들이 많겠죠. 식당에서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 엄마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선생님 자리도 아니고 학생들 사이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더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리는 기회를 많이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이해 교육입니다. 진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제가 장애이해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싫어하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오히려 조금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가면 좋은 점수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거든요. 인원수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도움반을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큽니다. 도움반에 대한 편견은 정말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학생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선생님들의 행동이 무시를 못하는 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귀찮다는 듯이 장애 학생을 내치면 반 학생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우쭈쭈쭈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 학생들도 그 장애 학생을 동생이나 아기 취급을 하게 돼요. 똑같이 대해준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혼날 일 있으면 같이 혼나고, 참여할 일 있으면 무조건 참여시키고,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일일이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가능하면 연필로 쓰는 수업은 하지 않고 재미있는 수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엄마들이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막 짜장면 사주고 연필 돌리는 그런 옛날 영화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좋은 장면이 아닌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이나 아이들한테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애 학생들을 똑같이 대해줘, 해줘, 이렇게 계속 말만 하면 뭐예요? 입에 뭐 이렇게 하나씩 맛있는 거라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관계가 유순해지죠. 우리 아이들 수업하는 거 살 때 비싼 거 아니면 조금 더 사가지고 같이 수업을 해요. 뭐 요리 활동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분위기 완전 좋아집니다. 그렇게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한테 샤바샤바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도움받을 이미지를 어두컴컴하고 편견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경쾌하고 재미있고, 이곳에 오면 뭔가 신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특수교사가 할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뭘 잘하는 건 아닙니다. 특수학급 안에서 장애 학생만 가르치고 그 일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나대는 교사가 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뭘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역량과 좋은 이미지와 학습 도움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면 해야죠. 월급 받는데 해야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학습
학습 도움반이 인싸가 되는 방법은 특수교사한테 있다는 거. 우리 학생들이 능력으로 인싸가 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시간 동안 반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그런 오해들이 좀 더 거리감을 둘 수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특수학급의 전체적인 것에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특수교사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해맑게, 저도 수학 못하는데 학습 도움반에 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 자체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는 게, 이 학생은 적어도 이 학습 도움반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만 오는 곳이라는 인식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도 인싸되는 길은 어려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 저희 학교 꼬맹이가 학급에서 도둑 누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친구의 지우개가 우리 반 학생의 사물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이거는 범인을 잡았어요. 그 반에 엄청난 개구쟁이, 평소에도 우리 반 학생을 막 괴롭히던 그 친구가 그렇게 넣어버렸던 거죠. 다행히도 거기서 다 사과하고 오해는 풀었지만 저는 개구쟁이가 되게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반 학생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그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한테 도둑 누명을 씌웠던 그 개구쟁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일을 하면서 더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그렇잖아요. 악플만큼이나 무플이 무섭다고. 그만큼 우리 장애 학생들도 괴롭힘보다 그 무관심이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반 친구들은 아무도 그 아이를 괴롭히지도 않고 투명인간처럼 항상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친구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 정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아이가 나랑 있는 동안에 덧셈 한자를 덧대고 한글을 덧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인생에서 제가 한 커플이라도 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벗겨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한 학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인싸가 돼야겠죠. 인싸는, 근데 우선 제가 인싸가 아닌데 우선 열심히 2학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은 학교라서 다행히도 전원 우선은 전교 등교입니다. 제발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고 아이들이 모두 다 학교에 와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도 힘내시고 우리 곧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